네, 안녕하세요. 달걀모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엑스스플릿 기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엑스스플릿 프로그램의 화면입니다. 네, 좌측 상단에 메뉴 모음, 그리고 우측 상단에 해상도 하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중앙에는 장면에 대해서 프로그램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장면을 편집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맨 하단, 그러니까 최하단부에는 시스템 리소스를 체크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능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작업했던 거를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기능을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메뉴 모음에서 파일에 가보시면 프레젠테이션 저장하기와 불러오기 새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엑스스플릿 작업했던 거를 모아놓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새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새로 만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작업했던 것들은 굳이 저장을 안 해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엑스스플릿 키고 했을 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종료가 되거나 그냥 바로 강제 종료가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본체 전원부 버튼을 끄거나 했을 때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좀 완성되어 있는 것들은 따로 저장하셔서 백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장면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 밑에 보시면은 소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장치로 가져오는 거, 뭐 카메라, 웹캠, 캡처보드, 뭐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가져올 소스들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소스 추가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소스 추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스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크린 캡처는 우리 바탕화면을 불러오는 기능 혹은 게임 화면을 불러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크린 캡처에는 메뉴가 3개가 있습니다. 스마트 선택, 모니터 캡처, 그리고 윈도우 캡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선택은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화면들. 제가 스마트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화면들. 모니터 캡처는 모니터에 대한 화면. 우리가 모니터를 다중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모니터마다 번호를 매겨서 그 해당하는 모니터의 화면을 가져오실 수 있고요. 윈도우 캡처는 엑스스플릿 프로그램을 제외한 여러 가지들을 실행을 했을 거예요. 그 실행한 거에 대해서 선택해서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스마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선택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선택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십자 마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화면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을 캡처했을 경우에는 모니터 화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프로그램 화면을 스마트 선택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화면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
선택하고 모니터 캡처하고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은 스마트 선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만 가져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위에 프로그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화면 해놨다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이런 거 간혹 가다가 습관적으로 확인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모니터 선택이나 바탕화면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화면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외부로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스마트 선택이나 스마트 선택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만 가져온다면 위에 뭘 올려놔도 이런 식으로 게임 화면만 혹은 프로그램 화면만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거를 실행해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캡처도 블리자드 앱만 혹은 내가 게임을 실행하고 있다면 해당 게임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화했을 경우에는 화면이 내려가 있는 경우라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띄운 상태에서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 화면이나 이제 게임 캡처 화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설정하는 기능을 따로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일단 게임 캡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엑스플릿에서 게임 캡처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캡처처럼 게임도 목록에 떠가지고 해당 게임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치 설정은 캡처보드, 웹캠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카메라나 이제 캡처보드 같은 영상 소스를 가져오는 거는 영상 소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 기능들이 마찬가지로 눌렀을 때 가져오실 수 있고요. 지금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연결한 게 없어가지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윈도우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디오는 뭐냐면은 그 녹음 장치, 그러니까 입력 장치들이 오디오 입력 소스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장치로 된 입력 소스만, 스테레오 믹스나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장치로 된 입력 소스만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선택해서 추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자막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계속 닫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따로 이제 조절해서 자막을 이렇게 씌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웹페이지는 인터넷 주소로 해서 인터넷을 가져오는 기능이고요. 추가로 이제 아프리카 도움이나 이런 거를 요 웹페이지를 가져와서 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일은 이런 거 이미지나 영상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요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외부에서 하는 방송들을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우리가 보통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는 유튜브나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이런 경우로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방송사에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위젯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거 말고 살짝 이제 추가된 기능들인데 스카이프 영상이나 지금 기초적인 지원되는 거는 스카이프 영상이나 비디오를, 그러니까 영상을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가져오는 거, 묶음으로 가져오는 거,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묶음으로 갖고 와서 슬라이드 쇼 하는 거,
추가적으로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쓰면은 그냥 보이는 화이트보드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소스 추가한 거는 요 하단부에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여기 보이면 눈이 있죠. 눈에서 클릭하시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고요. 클릭하면 보이게. 이렇게 장면을 소스를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스를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를 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쪽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우리가 아프리카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채팅창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팅창을 가져올 수 있는 외부 기능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혹은 다른 기능들 요런 거를 찾아보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기능은 제가 여기 있는 기능은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선 알려드렸고요. 이제 소스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미지 하나만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요 장면 화면에서 이미지를 좌클릭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 하단부에 보면은 화면을 맞출 수가 있고요. 혹은 따로 이렇게 테두리에 가져다 대면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요걸 모르세요. 똑같은 비율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제한을 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소스에 대해서 어느 소스나 우클릭하면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들어가게 돼요. 우클릭하면 요 화면이 뜹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색 레이아웃 효과는 다 동일하니까 일단 색 레이아웃 효과만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색 같은 경우에는 원본 소스에 대해서 살짝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명도나 색깔 뭐 이런 거 혹은 크로마키 기능들.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 따로 수치를 줘가지고 위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혹은 가로 세울 비율 아까 고정되어 있던 거 풀 수도 있고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면 유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 유지하게 되면은 리사이징 못하게 돼 있고요. 리사이징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기능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리사이징에 대해서 테두리 밖으로 안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인지 뭐 이거는 모르겠네요. 리사이즈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다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저도 요 기능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가 강화가 되는지는. 자, 그리고 2D나 3D로 변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면을 회전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살짝 비틀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360도로 돌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능들 잘 사용하면 재밌는 화면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일단 자르는 방법은 일단 마우스로 자르게 되면 화면에서 자르게 되면 Alt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커서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가져오실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불필요한 영역이 두드러지게 나오면은 자동 크래핑으로 그냥 나오는 이미지만 자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경우에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PNG 같은 경우에는 투명 부분을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가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으면 하나,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나, 혹은 모양 같은 거, 장면 전환. 자, 예를 들어서 웨이브를 주고서는 장면이 들어갈 시 벗어날 시 해가지고 속도 300으로 하면은 빠져나갈 때 이제 장면을 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두면은 고정 화면에서 뭐 다른 이미지나 이런 거 추가할 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추가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모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양에 따라서 보여주는 화면이 달라지게 되죠. 투명도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림자를 따로 넣으실 수도 있고, 투명도도 색에서 따로 색 쪽이 아닌데 색쪽이죠. 색쪽에서 이제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미지에 대한 투명도, 선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투명도. 자,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가지고 원본 소스를 약간 방송에 맞춰서 편집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 레이아웃, 효과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픽처,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스마다 달라요. 미디어 소스는 미디어 소스에 대한 픽처, 미디어 소스에 대한 편집할 수 있는 부분들 따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미디어 소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소스만 가져올 수 있는 경로, 요것만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리플래시는 뭐냐면은 새로 고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소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소스는 픽처에는 미디어 요런 식으로 픽처가 이미지인가 그러면? 그렇게 되겠구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소스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픽처 이런 식으로 나오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디어를 편집할 수 있는 탭이 하나 다시 생기게 돼요. 소스마다 탭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소스 편집하는 방법은 좀 요거는 미디어 재생할 수 있는 부분, 재생하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나 이런 거 설정이 가능해요. 요 부분만 재생해라. 예를 들어서 2분 9초에서 설정을 해놓으면은 제가 끝에서 재생을 해놔도 2분 9초부터 재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출력을 어디에다 할 거냐, 시스템 사운드에만 할 거냐, 방송에만 할 거냐, 요 부분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오디오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시에 한 번만 재생하게 될 거냐, 아니면 평생 계속 재생하게 할 거냐, 지정을 해가지고 횟수 2번 하면은 재생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료 시에는 처음으로 돌아갈 거냐, 대감기 혹은 숨기기, 그리고 투명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 대감기 같은 경우에는 첫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끝나면은 이거 한 번만. 자, 끝나면은 첫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숨기기는 끝나면은 끝에서 재생해야 되나?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안 보여지게 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숨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눈이 꺼져요. 근데 투명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하게 되면은 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눈은 안 꺼지고 투명화 처리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장면이 등장 시 재생하게 되거나 혹은 대감기 지점을 따로 기억하거나 강제적으로 소스 보이게 하거나 그리고 타임라인 위치의 표시, 디인서트 실행 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스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큐시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생 시간에 따라서 내가 지정한 재생 시간에 다시 시작하거나 정지하거나 컷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크게 사용 안 하시고 요 종료 시에 투명만 해가지고 뭐 재생한 다음에 따로 다시 뭐 화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기능만 기억하셔도 보통은 사용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래시 하면은 새로 고침 이 있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보통 미디어 영상하고 이미지 그리고 스크린 캡처는 어떻게 뜨냐면은 특징적으로 마우스 보이기가 있고요. 그러면 마우스가 안 보이게 되고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너무 눈 아프니까요. 스크린 캡처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 앱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가 두 개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표시가 되는데 이 마우스를 없앨 수가 있고요. 윈도우 독점 캡처라고 따로 뜨죠. 독점 캡처 요거는 체크가 돼야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윈도우 독점 체크가 안 되면은 얘가 떴을 때만 캡처가 되고요. 독점 캡처를 키면은 아닌데 얘가 무슨 기능이었죠? 잠깐만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독점 캡처면은 꺼지고 아마 얘가 켜질 앞에 있을 때만 윈도우 독점 캡처를 하면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윈도우 독점 capture를 해놨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화면이 다른 화면에 가려도 나타내게 되지만 독점 캡처를 끄게 되면은 다른 화면에 가리면은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 윈도우 독점 캡처를 키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니터 소스에 대해서는 윈도우 독점 캡처 기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굳이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두고 할 게 없이 그냥 화면을 캡처하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 캡처가 없습니다. 윈도우 캡처 같은 경우는 독점 캡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해당 프로그램이나 해당 게임만 했을 경우에 윈도우 독점 캡처 기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타이틀 자동 감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메뉴가 있는데 크게 사용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일단 소스를 제가 안 넣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이제 캡처보드 소스를 갖고 와서 일단은 이제 설정 화면만 이제 살펴보는 건데 캡처보드나 카메라나 다 똑같아요. 요 화면 자체는. 그러니까 카메라에 하고 이제 캡처보드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영상을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니까 그 영상을 잠시 중지할 거냐, 재생할 거냐, 그리고 혹은 이제 오디오. 캡처보드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 마이크가 따로 같이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오디오 소리를 얼마만큼 할 거냐, 그리고 영상하고 소리가 약간 안 맞는다,
약간 안 맞는다 그러면 딜레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입력을 내장으로 할 거냐 혹은 다른 거 가져와서 할 거냐. 출력. 내장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가져오는 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캡처보드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요 화면에 적용하는 거고요. 혹은 이제 오디오 입력하는 거, 입력돼 있는 따로 입력돼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운드에서만 오직 방송에서만 출력은 똑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셋. 오프셋은 오디오만 딜레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딜레이는 전체적으로 딜레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치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출력을,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정 따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캠 같은 경우에는 캠 설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디오 입력 같은 경우에, 자, 오디오 입력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안 뜨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떠요. 왜 그러냐면은 장치로 인식돼 가지고 화면으로 또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얘는 오디오기 때문에 그 오디오 소스 뭐 따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하면 이 화면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스에 대해서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굳이 쓴다면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환경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굳이 어려운 부분이 없으세요. 다 보면은 이해하실 만한 설정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소스를 몇 개 추가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게임 화면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추가한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소스가 추가되게 되고요. 요 상관관계는 레이어 개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위로 갈수록 상위 레이어에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소스가 아래로 갈수록 하위 레이어에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필름으로 덮여내듯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화면에 들어가는 게 상위 레이어에 있는데 추가를 해도 아무리 보이지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아래쪽에 이제 소스들 위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스를 움직일 때는 좌클릭으로 해서 끌면 되고요. 혹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위아래 버튼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유지는 화면 잠가 놓고, 얘는 소스 모든 편집을 못 합니다. 편집이 아닌데 이제 레이아웃에서 화면 유지, 요 기능이죠. 소스를 편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 크기 조절을 못하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장면 편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장면 선택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는 장면 하나에 대해서 편집하는 방법이나 이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장면을 편집을 다 해서 한 요 정도로 해서 편집을 해놨다.
자, 이건 전체 화면이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장면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편집했는데 내가 요 화면 말고도 다른 화면을 미리 저장해 놓고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요런 여기 우측에 보면은 씬1, 씬2, 씬3 뭐 씬4까지 되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장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요걸 넣어놓을까요? 자, 사용 필요에 따라서 장면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될지 뭐 예를 들어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흐려지기를 추천을 해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기능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따로 장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기능은 아마 사용 안 하실 거예요. 크게는 따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요 기능을 어떻게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게임 대회 할 때 대회 영상 그러니까 대회 할 때 제 유튜브에 있는 게임 대회 영상들 보시면은 중간중간 화면이 넘어가고 뭐 게임 개요가 대회 개요 혹은 뭐 게임으로 넘어갈 때 혹은 동영상 넘어가고 그럴 때 따로 여기 소스에서 추가한 게 아니라 미리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추가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불러온 겁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자, 요거 동영상이었구나.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설정해 놓으면은 자, 어떤 식으로 재생을 할 거냐? 자, 여기 보면은 장면 등장 시에 재생을 한다. 근데 지금 요거 보면은 자, 여기 부분에 설정을 해 놓을게요. 첫 부분이 길어가지고 아마 안 움직였었던데 이제 장면이 등장할 때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죠. 뒤에 움직이는 화면 보이죠?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할 거냐? 정지를 할 거냐? 투명을 할 거냐? 그러면은 요 밑에 화면이 하나 더 있으면은 투명으로 해놓으면은 혹은 투명이나 숨기기를 해놓으면은 그 화면이 뜨게 되죠. 그럼 게임 화면을 요 밑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인트로 영상일 경우에는 인트로 영상이 끝나면 게임 화면이 보여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효과를 넣게 되면은 이제 숨기기로 해서 효과를 넣게 되면은 요 장면 자체가 투명화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요 장면에서 그러니까 안 보여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효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장면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렸어요. 물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린 것만 차근차근 하시면은 한 번씩 이제 건드려 보고 하시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일단 오늘은 장면 편집에 대해서 장면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편은 방송 설정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걀 모자였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